안녕하세요. 화전입니다. 오늘은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로 3.1운동이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3.1운동에서 우리의 선대 민중들이 보여주었던 불의에 맞서 항거하는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4.19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월항쟁, 촛불 시위로 이어지며 후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지금 여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관순 열사는 우리에게는 열사라기보다는 누나나 언니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남 천안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16년에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 교비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여기서 교비생이란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신에 졸업 후에 모교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는 학생을 뜻합니다. 아무튼 이화학당 재학 중에 1919년 3월 10일에 3.1운동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자 일제 총독부는 전국 휴교령을 내립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는 사촌 언니와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역사 시간에 3.1운동을 배울 때는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초대 경찰청장인 오병옥 씨의 아버지 조인원 선생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의 공판 기록을 살펴보면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의 주동자가 조인원 선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원 선생이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의 주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세운동 와중에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 본인은 체포가 됩니다. 공주지방법원 재판 중에 재판에 불복하여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진 일화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법정모독죄가 추가되어 징역 5년에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일제시대에 여성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역이 7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5년형은 엄청난 중형으로 보이죠. 아무튼 열사는 항소를 하여서 2심에서 이때 당시에는 복심이라고 했나 봅니다. 복심 재판에서 3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법정모독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18세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감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연도인 1920년도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결혼기념 특사로 또다시 1년 6개월형으로 감형됩니다. 이후에 유관순 열사는 석방을 이틀 앞둔 1920년 9월 28일에 옥사하셨습니다. 혹자는 유관순 열사를 잔혹한 성고문을 했다고 이런 설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실 무근이고 유관순 열사가 고문을 받은 이유는 옥중에서도 만세 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관순 열사에 대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가 학계에서도 많고 여기저기 많지만 사실은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지고 근거 없는 사실들이 많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는 넣지 않고 사실인 것들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쨌든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신 나이가 19살이기 때문에 그 역사 자체가 굉장히 얕죠. 그래서 사실 기록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의 민족의 독립을 향한 희생정신과 시대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친일파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유관순 열사를 폄하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적에 따라서 추서돼야 될 훈장이 여론과 인기에 편승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왜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 훈장, 그러니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가 되는 것이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훈장이 추서되지 않은 분들과 비슷한 급의 훈장이 추서된 분들과 그 공적을 상대 비교하고 이에 관련법도 같이 생각하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운동 당시에 순국하신 열사분들은 대략 7,500여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3등급 훈장에 추서되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수여되는 기준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또 대한민국의 독립이 얼마나 공적이 있는가로 따집니다. 3.1운동의 지도자격도 아닌 시위대로 참가하여 순국하신 분이 대략 7,500여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열사에 비해 유관순 열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3.1운동 순국 열사들에 비해서 유관순 열사가 높은 등급의 훈장을 서훈받은 것도 그 중에 유명한 열사였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겠지요. 3등급 훈장에 추서됐다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례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 유관순 열사와 같이 옥중 만세 시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윤희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어찌 보면 유관순 열사와 비슷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형무소에서 나오셔서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어윤희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에 서훈되셨습니다. 건국훈장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되어 있는데 애족장은 5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건국훈장 중에서 낮은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어윤희 선생은 5등급을 받았는데, 그리고 감옥 형무소에서 출소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독립투사이신데도 불구하고 5등급인데에 반해 유관순 열사가 이제까지 3등급이었다는 점만 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건국훈장의 2등급, 3등급에 추서되신 분들과 독립과 건국에 기여한 공로가 얼마가 차이가 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함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독립운동에 참가한 이들 중 유관순 열사가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훈장에 추서된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만큼 유명하신 분들 중에 1등급 훈장을 받지 못하신 분들, 이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제시대 독립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 이분은 2등급 훈장에 추서되어 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 의사 역시 2등급에 서훈되어 있고요. 구한말 항일의병을 이끌었던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장군도 2등급에 서훈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로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도 2등급에 서훈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와 연해주 대한광복군 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상설 선생도 2등급에 서훈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정인보 선생은 3등급에 서훈되어 있고, 일본 육군대장 암살에 성공한 조명화 의사 역시 3등급에 서훈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분들이 2등급과 3등급에 많이 서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열거한 독립투사들보다 유관순 열사의 공적이 과연 더 큰 것인가?
물론 이분들의 민족 독립을 향한 정신의 순위를 매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국훈장 역시 순위를 매기자고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에게 의존하기 위해 등급을 나눈 것이죠. 물론 이 비교가 주관적인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독립운동가 분들에 비해 유관순 열사가 그 분들보다 더 나은 공적이 없다는 것, 또 이분들에 비해 더 높은 등급을 서운받을 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였듯이 유관순 열사가 매우 유명하고 3.1운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열사라는 이유로 이번 1등급 훈장에 서운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훈장 추서 관련법인 상훈법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훈법 4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먼저 훈장이 추서된 공적과 동일한 공적으로는 훈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훈법 4조에 따르면 3.1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3등급에 서훈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1등급 훈장을 추서할 때 이와 같은 이유로 동일하게 추서를 할 수가 없으니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였고 비폭력, 평화, 민주, 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운동 공적에 대해 훈장을 추서한 것이 아니라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고 또 광복 이후 유명세와 상징성이 만든 행적에 대해서 훈장을 추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공적에 대한 훈장을 추서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관순 열사 상징성과 유명세가 만든 광복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한 셈이 되는 거죠. 건국 훈장을 건국 이후의 행적에 관련하여 훈장을 추서한 사실은 무리하게 훈장을 추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논란이 있고 나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씨가 해명한 자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명하셨냐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공적 심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3등급 서훈을 받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적인 열망이 모이거나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취재진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청원이 나오면 서훈을 격상시키는 선례를 만든 것이니까 이거 완전 인기투표 아니냐. 이런 질문에 보훈처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국민적 신뢰를 받는지 잘 알지 않느냐. 해외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기리고 있고 초등학생도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유관순 열사를 떠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결국 국민청원을 국민적 열망으로 간주하고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격상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훈장이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3만 1000명이 동의를 한 청원이 과연 국민적 열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애매합니다. 좀 납득하기도 어렵고요. 근래 들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청원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주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독립과 건국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전을 위해 5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서훈이 대신 돌아가신 건국 공로자분들이 저승에서 이 사실을 들으셔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공로에 대한 크고 적음을 객관적이면서 형평성이 있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이번의 서훈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심 함양과 국민통합, 비폭력, 평화, 민주,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독립투사들이 유관순 열사 한 분만은 아닐 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훈된 3등급 이상의 유공자들 분 중에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로의 이행일까요? 유명하다는 이유로,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공적에 비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정의가 진정한 정의인가 의문이 듭니다. 이제까지 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